좀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그 나는 솔로 사람들이,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. 나는 솔로가 결국에는 우물안 개구리예요. 우리가 다 물론 우물안 개구리 인생을 살지만 대부분 이제 그 관심을 받으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고, 여기서 저 되게, 제가 그래도 엄청 좀 핫한 출연자였던 건 맞잖아요. 근데 저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 잘 못 알아봐요. 어. 물론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못 알아봐요.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와 고추의 국수 이래야 나름 약간 인정받을 수. 뭐 억가 당했을 때 어떻게 버텼냐고? 뭐 사기나 지복행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퇴사 안 한 것이냐 해서. 그치. 억가 당할 때 진짜 기분 지읒 같지 진짜. 갑자기 또 욕이 쳐나올라 그러네, 씨. 억가 당할 때. 자, 억가 당할 때 어떻게 버텼냐? 이제 기억도 안 난다. 왜냐면 사실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. 일단, 알아보셨구나. 알아보셔도, 어쨌든, 그냥 우물안 개구리예요. 그들만의 세계고. 어. 맞다. 억가당했을 때. 억가당했을 때. 사실 저는 건강한 방법으로 그 억가당한 거를 막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, 그 억가당했을 때 제가 막 유튜브를 준비했었죠. 그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유튜브로 발산을 시켰죠. 그러니까 뭔가 사실 기분 막 지읒 같다고 막 계열받아 막 이러는 거는 그 감정이 해소가 일시적으로는 돼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억가당하는 그 억울한 에너지를 운동, 뭐 유튜브 제작하고 유튜브 만들고 내가 이걸로 보여주겠다. 내가 이걸로 일어나겠다. 약간 이런 좀 생각으로 그 부정적인 기운을 레버리지를 해서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. 스티치 언니. 저 스티치 닮았대요. 그리고 억가도 사실 아무도 안 당해요. 스타성 있는 사람들이나 억가 당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억가를 당하면 나가 좀 스타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도 안 당해.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억가를 안 합니다. 좀 승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에너지들을. 대신 이제 그때는 억가를 당하고 이랬을 때는 뭔가 책을 읽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지식이나 교양 이런 것들을 흡수하고 막 내 안에 에너지를 가두기보다 책은 안 읽었고요. 발산하는 데 포커싱을 뒀어요. 그러니까 뭐 운동, 산책,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,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유튜브였죠. 내가 생산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보여주겠다.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포커싱을 뒀어요. 그리고 그거를 나 잘 되는데 레버리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억가 당하는 것만큼 막 억가 당할 때마다 막 저도 막 인스스로 저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부질없더라고요. 해명도 부질없고 되게 미숙한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카스잉 스티치 언니.
신변의 변화 사실 별거 없어요. 별거 없는데, 이제 그 신변의 변화. 그래, 장원 형이 억까 제일 많이 나가잖아. 심리 쪽? 심리? 힐링이 필요하면 마음 아프지 마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. 소설은 지금 제가 곰탕을 읽고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이제 시작했어요. 곰탕도 추천합니다. 저희 같이 읽어요. 뭐 새로 시작하는 일 없어요. 저 책으로 읽으려고요. 이북 리더기도 있긴 있는데 책으로 읽으려고 합니다. 약간 신변의 변화로 어그로 끌어서 되게 죄송하네. 뭐 딱히 별거 없고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뭐 딱히 별거 없어요. 사실 이제 뭐 다른 일 약간 어그로 끈 것 같네. 다른 일을 지금 하여튼 뭐 이것저것 뭐 좀 얽혀 있어가지고 유튜브는 좀만 더 쉬고 돌아올게요. 근데 브이로그는 조금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채널 방향성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겸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. 이 시간에 다들 안 자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저는 밤샌 게 아니라 잠이 깬 거예요. 오늘 9시부터 잤거든요. 감기 기운 있어서 약 먹고. 회사는 안 그만둔 게 다행인 게 당연히 안 그만둔 게 다행이죠. 나오면 뭐 할 거야? 나도 어떻게 효소 팔아? 효소 팔기 싫거든. 그럼 다녀야지. 심플. It's so simple. 아까 무슨 질문 대답하려고 그랬지? 주식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고 이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러는 게 물론 지금도 알아보시는 분들 많고 되게 감사한데 어느 순간 되게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뭔가 나는 그냥 회사에서 진지하게 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볼 때 불편하죠. 그리고 이게 외부 미팅 갔을 때 특히 더 심해. 나는 그냥 나는 정말 회사원 고초이로 처음 보는 외부 미팅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왜 약간 이럴 때? 그럴 때 그게 조금 불편하죠.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약간 어쩌겠어요. 내가 선택한 일인데. 고현정도 막 그 얘기를 하잖아. 도마 위에 네가 직접 올라갔으면 칼질 당할 각오를 해라. 근데 고현정은 돈이라도 많이 벌잖아. 난 뭐야? 나는 그냥 회사원 월급 받는데. 요새 최대 고민? 최대 고민 별로 없어요. 이제 고민도 별로 없어. 진짜 고민이 별로 없네. 나 최대 고민 뭐지?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고민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유튜브 한창 할 때는 사실 저는 누구를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누군가를 이기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.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.
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 블로그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둔 게 있거든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유튜브를 누군가를 이기려고, 그러니까 그 억가당한 그 감정을 내가 되갚아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는데, 그런 복수심이 이제 활활 불탈 때는 욕심이나 고민이 되게 많았죠. 막, 아, 왜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느냐, 조회수가 이 모양이냐, 아, 왜 편집이 이 모양이냐. 그래, 유튜브 관련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,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 좀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별로 고민 없는데? 고민 없어요. 고민 없어. 욕심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는 것 같아. 그게 이제 욕심이 동기부여도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나만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. 번아웃이 오고 피곤하고. 그래도 뭐 구독자 수 이기면 뭐하냐. 나한테 뭐 100억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. 이겨보니까 부질없구나. 뭐 이런 거 느끼고. 부질없구나. 대체 난 뭘 이기기 위해 사는가.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한 인생 같아요. 이왕 이길 거, 난 앨런 머스크를, 나 어둠의 법륜스님이야. 이왕 이길 거, 나는 앨런 머스크를 이겨야지. 차라리 이길 상대를 넘사벽의 대상으로 삼으면 몰라. 고만고만한, 그 유튜브 이겨보겠다고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낯설 사기 직후에 억가를 당했었어요. 모 출연자가 자기 유튜브로 저를 엄청 저격을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거기에 긁혀가지고 너만 유튜브해? 나도 유튜브에서 보여주겠다. 내가 너 유튜브 구독자 이기겠다. 이런 복수심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그게 원동력은 됐어요.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돼서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복행 출연도 할 수 있었고. 근데 이기고 나서 개현타가 온 거야. 너무 부질이 없으니까. 아, 내가 왜 뭐 가짜는 이 사람을 이기려는 대상으로 삼았지? 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구독자나 조회수를 이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뭐 100만 구독자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서 편협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. 이왕 레이스를 뛸 거면 올림픽에서 레이스를 뛰어야지. 안 그래? 아니, 레이스를 뛸 거면 올림픽에서 뛰어야지. 무슨 소년체전도 아니고. 뭐 강동구청 배, 강동구청장 배 이런 레이스를 뛰고 있으니. 애초에 레이스를 뛸 거면 그냥 올림픽 레이스를 뛰고 그게 아니면 누군가를 이길 생각을 하지 말자.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. 그래서 쉬고 있는 것도 있어요. 또 제가 요즘에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고. 물 드실 시간. 물이 지금 저희 거실에 있어가지고. 이미 낯설 레이스에서 1등이지. 그쵸? 제가 무너졌던 시기라 사소한 거에 다 긁히는 거죠.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우쭈쭈만 받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. 사람이 억까도 당하고 좀 무너지고 좀 그래 봐야 뭔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억까를 당한다고 무너지는 타입은 아니에요. 억까를 당하면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타입이야. 그래? 내가 보여주겠어. 다음 방송으로 보여주고 내가 유튜브로 보여주겠어.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억까 당한 거를 약간 열등감이지 어떻게 보면. 열등감을 내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나에게 유리하게 레버리지를 시키는
좀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. 근데 이거 역시도 그치 작용 반작용이지. 이거 역시도 아 졸라 피곤하구나. 이제 이런 걸 느껴서 제가 네. 나중에 크면 어떤 할머니 되고프냐고요? 저는 지금과 같은 옷 스타일을 고수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. 할머니라고 해서 막 진짜 할머니처럼 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. 막 되게 촌스럽고 막 몸빼바지 입고 이런 거를 막 할머니처럼이라고 하는데 저는 할머니 돼서도 예쁜 옷 입고 그러고 싶은데 그쵸. 유튜브 오래시면 그렇게 되는데 유튜브는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그냥 채널의 방향성을 좀 고민. 그동안의 유튜브는 제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유튜브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저를 위해서 하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 좀 그런 채널 방향성을 고민해 보려고 해요. 할머니 돼도 키티 달고 다닐 거야. 난 할머니가 돼도 짧은 치마 입고 뾰족 구두 신고 그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. 할머니 돼도 막 발렌시아가 막 이런 힙한 스타일 있고 물론 발렌시아가 입는다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뭐 관절 관리가 핵심이지.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근테크 PT도 일주일에 2번씩 가고요. 그치. 막상 할머니 되면 가치관 바뀔 것 같아. 향수 딥티크 좋아하는데 향수 저는 크리드 더 좋아해요. 크리드가 향이 세잖아. 그치. 만사 귀찮지. 대전 성심당 빵. 대전 많이 가봤죠? 대전도 성심당 빵 사러 가겠습니다.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해외여행을 못 다니겠어요. 진짜 국내 여행이 더 좋고 나 해외여행을 못 다니겠어. 저 크리드 아쿠아 피오렌티나 그것만 써요. 아쿠아 피오렌티나. 해외여행을 짐 싸는 게 귀찮아서 못 다니겠어서 국내 여행 위주로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내 여행 유튜버 이런 거 좀 뻔하잖아. 아닌가? 모르겠어. 고민 중이야. 채널 방향성 어떻게 할지.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냥 라방만 하면서 입 좀 터는 걸로 라방 한 다음에 그거를 클립으로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거나. 유튜브는 고민 중이에요. 이건 또 저의 취미?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나름 놓을 순 없지.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. 취미도 있고 자기 개발이 있어야지. 지복행 때 야물딱지게 여행 다닌 거에 관심 가진 거 제 블로그 봐주세요. 제 블로그 보면 제가 엑셀로 다다다다 정리해 놨거든요. 기준세아님. 그걸 아셔야 돼요.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요. 근데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고. 회사에서 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나 힘들어. 나는 왕따야. 이러면 내가 멘탈이 약해서 왕따인 게 아니라 내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왕따인 거야.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.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. 진짜 기존세는 어울리지 않아.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. 기억하세요. 전 또 호랑이 띠잖아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리 안에 있잖아요. 무리 안에 있으면 그 무리를 나와. 내가 그 무리 안에 있어서 괜찮아. 뭐 행복하고
나는 편하고 잘 지내. 그러면 오케이인데 무리 안에 있으면서 내가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다? 그럼 나오세요. 호랑이처럼 살아. 간지나게. 호랑이처럼 살아. 호랑이들이 더 몰려다닌다고? 아니 진짜 동물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잖아. 어? 아, 앞머리 길렀다가 또 잘랐어요. 나 거지존 못 버티겠어. 쏘리. 잘랐어. 은진하게 살아. 그 연예인들도 보면 탑스타들이나 그래 가장 가까운 장원영만 하더라도 연예인 침묵 안 하거든요. 무리지어 다니지 않거든. 아이브 활동 외에는 장원영은 연예인 침묵을 안 해요. 그리고 본인이 연예인 친구도 없대요. 그리고 막 그런 것만 봐도 굳이 막 그 무리 안에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. 아니, 저도 근데 되게 무리지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귀찮아. 친구 몇 명만 챙기면 되지. 그 회사 사람들은 15영자님이 학원이 강동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강동 사니까 그래서 언니 저 강동에 왔어요. 한번 봐요 이래가지고 약간 친해졌습니다. 그래서 시기 질투 많아서 피곤할 것 같아요. 이게 팔자인 거야. 애초에 약간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팔자인 것 같아. 나를 왜 질투하지? 내가 뭘 잘나서? 웃겨 정말. 그래 시기 질투 당하면 기분 좋아. 나는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. 진짜 얘네 할 일도 없다. 진짜 시간이 많다. 시간도 많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 그렇게 멘탈 좋지 않아요? 저는 멘탈은 안 좋아요. 인정. 저 멘탈 안 좋습니다. 근데 제가 뭐가 좋냐면 제가 버티는 걸 잘해요.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. 크림은 센텔라 씁니다. 할머니 되도 손주 자랑하면 나 진짜 그런 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? 자랑할 게 없어서 본인 자랑을 하지 왜 자꾸 남의 자랑 이해가 안 가. 그런 것도 귀찮아. 그래 자랑해라 자랑해. 니 똥 굴다. 그래봤자 죽으면 끝.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 너의 존재감은 0. 나의 존재감은 100. 이런 마인드로. 그렇지 않아? 나는 솔직히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. 내가 뭐 엄청난 연예인 이런 건 아닌데 엄청 제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자기네 집이 어떻고 뭐 사촌이 어떻고 뭐 어디 뭐 건물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부러워 막 그래 잘났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미쳐난 나한테 할까. 이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났으면 내 앞에 있지 없을 텐데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일단 내 눈에 없어.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.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. 정말 잘난 사람들은 내 눈앞에 없거든. 이거 왜 그럴까?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막 어서 잘났어. 자기 어필을 해.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너의 잘남을 아는 사람은 0. 구옥순을 아는 사람은 1. 내가 더 잘났다. 그러니까 닥쳐. 손절당했어요. 잘난 척하는 친구한테 손절당했어요.